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밀도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이 2학기 수행평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우선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밀도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가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이 학습 목표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수업 열기, 지금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지금 백금 반지와 그냥 음반지가 있어요.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 AU하고 아닌 PT라는 새로운 원소예요. 이 백금은 양이 금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백금과 그다음 그 은은 실버색으로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밀도를 측정하느냐,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의 질량과 부피로 측정한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이게 뭐냐면 이제 밀도인데, 자, 이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과 부피를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논술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2학기 수행평가예요. 근데 이 수행평가의 내용이 지금 밑에 두 번째 콘텐츠에 선생님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져 있어요. 꼭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화면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 파일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주에 등교예요. 1, 2, 3, 4, 5, 6반이 수업이 적어도 1시간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등교 때 바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 중에 질량과 부피를 각각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액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해 볼 것입니다. 자, 액체 물질, 물과 에탄올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이 밀도를 어떤 기계로 측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부피와 질량을 각각 구해야 되죠. 근데 질량을 먼저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액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제 이거 전에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뭐 윗접시 저울, 분동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엄청 발달돼 있죠. 이게 발달된 기계를 써야겠죠. 그 기계가 이제 어떻게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에 바로 올려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근데 바로 올려서 액체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빈 비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빈 비커의 질량을 먼저 잰 다음에 이 비커에 일정량의 액체 물질을 넣어가지고 총량을 재고 빈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이제 학교에 있는 전자저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빈 비커 올려놓고 0점 보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방법을 원론적으로 따져가는 거기 때문에 0점 보정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방법을 다 안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방법을 써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빈 비커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 10ml와 물 20ml의 질량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자,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에탄올 10ml와 에탄올 20ml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자, 그런데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와 질량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온도를 같이 표시해 줍니다.
물은 20도씨, 뭐 에탄올 20도씨,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씨인가 봐요. 20도씨일 때 이렇게 물 10ml, 물 20ml, 에탄올 10ml, 에탄올 20ml 이렇게 질량을 측정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중간값이 뭐가 됐든 자, 물의 밀도는 20도씨일 때 물의 밀도는 0.98 정도가 되네요. 에탄올 20도씨일 때 에탄올의 밀도는 0.79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물 10ml, 20ml 이렇게 양이 달라졌고 에탄올 10ml, 20ml 이렇게 양이 달라졌지만 숫자 밀도 0.98과 0.79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물과 에탄올은 부피에 따라 밀도가 다른가, 부피가 달라져도 같은 물질은 밀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액체 물질 물과 에탄올의 밀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체 물질의 밀도 측정인데 고체 물질은 이 그림처럼 이제 그 철 조각 2개와 알루미늄 조각 크기가 다른, 그래서 크기가 다른 조각 2개씩을 왜 놨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의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양에 관계없이 각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양에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크기가 다른 것 2개 샘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샘플은 그 한 변의 길이가 1cm이고요. 이 큰 샘플은 한 변의 길이가 2cm예요. 이렇게 이제 형태가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것이 있고 우리가 뭐 돌멩이의 밀도를 잴 수도 있어요. 암석의 밀도. 이렇게 불규칙적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질량과 부피를 재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이 샘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두 물질. 자, 질량 측정 방법은 전자조율을 사용하고 고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면 돼요? 그냥 올려놓고 재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읽어내면 되죠. 이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자, 부피 내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규칙적인 것들은 자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잰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 내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죠. 규칙적인 모양일 때는. 그런데 아까 말한 암석이나 이렇게 돌멩이나 아니면 형태가 불규칙적인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이기도 하는데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고체를 넣고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고체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뭐 글씨로 쓰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에 예를 들어 물을 담아 놓고요. 그 물만 담아 놨을 때 부피가 50ml였다. 어떤 고체 조각을 넣었더니 최종 그 부피가 6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물이 50이었는데 6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늘어난 12가 고체 물질의 부피라고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샘플 2개는 우선 해봅시다. 샘플 2개를 이렇게 이제 질량과 부피를 쟀더니 요러요러한 결과가 나왔대요. 자, 철조각 1번 작은 샘플, 철조각 2번이 큰 샘플이에요. 밀도가 7.9로 같은 결과값이 나왔고 알루미늄 조각 1번 작은 알루미늄 조각 2번 큰 알루미늄 조각. 자, 크기에 상관없이 2.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봤을 때 철과 에탄올은 질량이나 부피에 따라 밀도가 다른가?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가 달라져도 같은 물질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자, 물질의 양과 관계없는 양이에요. 밀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이 액체 두 물질과 고체 두 물질의 밀도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에탄올이 아까 얼마 정도 됐었죠? 자, 에탄올이 0.79 정도 나왔고 물이 0.98이에요. 선생님 물의 밀도가 1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도 4도씨일 때예요. 온도 4도씨일 때 물의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4도씨에서의 순수한 물의 밀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 최대치 값이 1입니다. 알루미늄 그 고체 물질 2.7이었고 철은 7.9였어요. 밀도의 크기대로 이제 부등으로 나타내 본 것이고, 자,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느냐?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느냐의 핵심 포인트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면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 앞에 간접 실험을 보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뭐 에탄올은 0.79, 물은 0.98,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이 2.7, 철은 7.9로 이렇게 각 물질마다 다른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됩니다. 자,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양에 관계없이 계속 나와요. 양에 관계없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반지 두 개가 있었죠. 백금 반지와 은 반지. 그 겉모습은 우리가 이제 실버색으로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백금은 밀도가 21.50이고요. 은은 10.50이에요. 그러면 같은 양이 있어도 백금이 2배가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금은 사실 금보다도 금이 19.3 정도 됩니다. 금도 밀도가 높은 편인데 백금이 더 높아요. 그리고 백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양이 적습니다. 희소성 가치로 백금의 값이 더 높습니다. 보석의 가치도 높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물 4도씨일 때 밀도가 1이다. 얼음인 경우에는 0.92 정도 되고요. 에탄올은 0.79, 아까 했던 것들이죠.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이 있어요. 자, 헬륨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헬륨 풍선 많이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헬륨은 산소보다 훨씬 밀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풍선을 이렇게 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날숨으로 해서 풍선을 불면 그 안에 주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더 밀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런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밀도를 보고.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이산화탄소, 산소, 여기서는 헬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체는 항상 기체가 좀 예민해요. 빈 공간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온도의 영향,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예요. 이 기체의 밀도를 언급을 할 때는 25도씨 1기압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좀 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깊은 내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인 기준을 둬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25도씨 1기압일 때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그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다. 대부분의 우리 물을 이용한 것들이죠.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또는 학습지가 아닌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알루미늄이 있어요. 물 위에 얼음이 떠 있고 물 밑으로 알루미늄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빨리 합니다. 자, 어떻게 얘네 관계는 얼음이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물, 알루미늄이 가장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얼음이 떠 있고 물 밑으로 알루미늄이 가라앉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밀도는 전반적인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파일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밀도를 이제 구하기 위한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다음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각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변화만 줘서 이 실험 논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